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개발 환경은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에디터, 컴파일러, 디버거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실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19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IDE라는 통합 개발 환경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서 매번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들을 각 기능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고, 거의 대부분의 컴파일러들이나 개발 환경에서 통합 개발 환경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되는 이유는 더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을 만들고 각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오류들을 발생시켜서 사용자들이 그 오류를 보고서는 좀 더 쉽고 빠르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 개발 환경은 프로그램 개발에 필수적인 편집 에디터, 그 다음에 컴파일, 실행이나 디버깅 그런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도구 형태로 만든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물론 이제 90년대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이제 소스 인사이트나 울트라 에디트나 그런 에디트들은 그 예전 시대부터 쭉 명맥을 이어져 왔던 것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세팅을 해서 컴파일하고 디버깅 세팅을 해서 좀 더 쉬운 에디팅 환경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제조사들이 비주얼 C나 아니면 여러 가지 파워스테이션 같은 제조사들이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쓰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도구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통합 개발 환경도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은 그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전체 과정을 쉽게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의 종류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쓰려고 하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고, 이클립스가 있고, 디바이스 C++ 이런 한 세 가지 종류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좀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이제 통합 환경입니다. 윈도우즈 상에서 PC 윈도우즈 베이스에서 동작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제작할 수가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베이스에서도 제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성해야 될 프로그램은 이제 윈도우즈 콘솔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이고, 콘솔 창을 이용해서 텍스트 형태로 입출력을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클립스는 인터넷을 통한 이제 오픈 개발 프로젝트의 산물로서 IBM을 비롯한 이제 많은 회사들의 지원으로 개발이 되었고, 상용 프로그램 수준으로 이르는 통합 개발 환경을 지원한다. 물론 이제 업데이트가 좀 느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랭귀지에 대한 개발 툴이 추가되고 있고, 자바라든가 C 언어
같은 툴들이 지금도 이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공개 컴파일러인 이제 GCC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클립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상에 되게 특화되어 있다면, 이클립스는 이제 윈도우즈나 리눅스, 이제 솔라리스 같은 이제 오픈 소스 베이스로 동작되고 있기 때문에 호환이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C++ 같은 경우는 블러드쉐이드 디바이스 C++의 이제 모든 기능이 잘 갖춰진 통합 개발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이것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거죠. 결국 마찬가지로 GCC의 마이너 버전을 이용하고 있고, 윈도우즈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을 생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예전 윈도우즈, 그러니까 윈도우즈 6 이전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실행 파일이 생성되고 있고, 윈도우즈에서 이제 유닉스 환경, 사이그윈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것도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 하기가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을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은 이제 네이버나 구글 창에서 커뮤니티 2017을 검색해서 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무료, 여기를 이제 클릭하면 되는데, 결국 이제 이거 설치에는 결국 이제 인터넷 환경, 네트워크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최대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이제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결국 한국어 버전을 하기 위해서는 visualstudio.com/ko 에 접속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기 때문에, 결국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클릭한 데에서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클릭하게 되면 다운로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여기 저장, 물론 바로 실행을 해도 되는데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 의해서 실행이 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다운로드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 후 실행을 클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처리 클릭하고요. 그러면 쭉 다운로딩이 되죠. 그리고서 이제 업데이트 버튼이 있으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나서 설치됨, 이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쭉 다운로딩 되고, 설치 진행이 되고 나서 설치가 완료되면 실행을 클릭해 보죠. 그리고 이제 처음 실행 화면은 이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면 이제 잘 실행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스톨한 통합 개발 환경의 이제 기본적인 사용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예는 이제 간단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건가 하면, 실행을 시키게 되면 헬로 월드를 띄우는 이제 프로그램, 헬로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죠. 제일 처음에 파일을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클릭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프로젝트가 나오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를 클릭. 컨트롤 시프트 U인데 일단 그거는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파일에 새로 만들기에 이제 프로젝트,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U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기를 누르면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이 과정 동에서 할 것들은 이제 윈도우 콘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주얼 C++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콘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쓰게 됩니다. 보통 이제 프로젝트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들이 있는데 그런 디폴트 값들을 쓰면 그 내용들을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에서는 이 어떤 프로그램의 이제 이름을 쓴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프로그램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을 쓰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헬로우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니까 헬로우 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이제 클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C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철자 틀리거나 철자 틀리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소문자를 구별하고 있고 그리고 공백,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누른 것들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도록 잘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이 얘기는 이제 강의가 진행되는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프로젝트가 되고 이쪽 부분은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헤더 파일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CPP, C++ 파일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력할 부분들은 여기 이제 메인 함수 내부 부분인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샵 인클루드의 더블 코테이션 큰 따옴표에 이제 스탠다드 afx.h 그다음에 int main 그리고 중괄호 사이에 printf에 괄호 열고 더블 코테이션 하고 hello world 그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괄호 닫고 이제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C에서 한 명령이 끝났다. 여기까지가 한 명령어다. 또는 이거를 한 스테이트먼트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명령이 끝나고 이제 세미콜론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턴 제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실행시키고 나면 이제 include standard afx.header 파일 하고 int main 하고 이제 리턴 제로는 쓰여져 있기 때문에 타이핑하는 부분은 이제 printf에 hello world만 이제 프린트하면 될 거고요. 여기까지가 끝나면 이제 한번 잘 됐는지를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소스 코드 입력할 때는 이제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에 속하는 문자나 기호는 붙여서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붙여쓰기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구별을 위해서는 이제 스페이스바 1개 이상의 공백이 들어가야 되고 C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쓰면 이제 실행이 안 되거나 오류가 뜰 수가 있죠. 그리고 특수문자, 뭐 샵이나 그다음에 세미콜론이나 그런 물음표나 여러 가지 특수문자들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특수문자들을 주의해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주어진 코드를 보고 입력할 때도 이제 한 글자라도 틀리면 결국은 이제 철자 한자 틀리면은 이제 에러가 뜨는 거죠. 가장 빈번하게 뜨는 에러가 지정되지 않은 뭐 변수이다, 함수다, 그리고 명령어다, 뭐 이런 메시지가 항상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조한 세미콜론. 모든 명령문들, 스테이트먼트, 이제 문장은 세미콜론으로 끝나게 되고, 이 세미콜론으로 끝나지 않으면 이제 컴파일러는 이제 그러니까 C 컴파일러는 이것이 이제 각 명령들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 문장은 이제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는 특별한 반복문이나 포인터나 특별한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한 줄에 안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할 거고 어쨌든 문장의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 문장은 제일 첫 줄에 첫 번째 칸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의 이제 사람이 프로그램을 보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적당히 띄우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반복문에서는 그 각 루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탭으로 띄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백이 들어갈 경우에 이제 스페이스 한 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칸을 써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칸을 쓰면 헷갈리니까 보통 한 칸 정도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실행이 다 됐으면 이제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라는 거는 작성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링크하여서 실행 파일을 이제 생성하는 것을 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빌드는 컨트롤 시프트 B인데 컨트롤 시프트 빌드 이게 단축키인데 여기서 이제 빌드를 클릭하고 여기서 솔루션 빌드를 대고 이제 클릭을 하면 실행 파일을 생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공 또는 뭐 이제 최신이 뜨면 되고 이제 실패 이게 뜨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고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일단은 오류가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 실행은 디버그를 클릭해서 이제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 이거를 클릭하면 되는데 결국 요거는 이제 컨트롤 F5를 단축키로 하면 바로 실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printf 문에서 출력되는 것은 hello the world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콘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면 이제 콘솔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뜨고 그리고 아무 키나 누르면 이 콘솔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hello the world를 콘솔을 띄워서 실행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이렇게 하면서 통합 환경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합 환경을 실행시키게 되면 printf문 이외에 이제 include, standard AFX, int main, 중괄호 2개 그리고 return 0 세미콜론은 떠 있게 되고 이 기본 예제에서 이제 우리가 타이핑한 것은 이제 printf hello the world 세미콜론만 이제 우리가 타이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설명해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타이핑했던 printf hello the world 세미콜론은 결국 우리가 이제 하려고 했던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화면에 hello world를 표시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콘솔을 띄워서 화면에 이제 hello world라는 텍스트 문장을 출력하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일들 화면에 hello world를 표시하는 의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의도를 의도에 맞게 행동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hello world, printf hello world를 쳤고 그리고 나서 이게 실행되면 화면에 hello world가 콘솔이 뜨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의도는 어떤 작업 형태, 작업 지시서가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작성하는 것을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그것이 텍스트, 이제 윈도우즈 콘솔의 화면에 hello world 느낌표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조금 다르게 말하면 컴퓨터한테 일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제 명령 같은 그런 요약 같은 지시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코딩하면 프로그램이 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어떤 결과 실행이 되었을 때 이 실행된 것과 이제 작업 지시서 그러니까 나의 의도와를 서로 이제 상호 체크해 가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되게 작은 간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뭐 10,000라인, 20,000라인 뭐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결국 내가 의도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을 의도했는지, 또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듈화 형태로 되어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각 모듈에서 또는 통합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정의되어 있는 것들은 의도이고, 그런 의도를 뭐 작업 지시서 또는 요약서 또는 썸머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프로그램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에 이제 printf, hello world, 세미콜론 했고요. 그 외의 부분을 보면 보통 스탠다드 afx.h는 헤더 파일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int main은 이제 메인 함수. 다음 부분에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윈도우즈, C 프로그램에서 이제 메인 함수는 단 하나만 쓰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는 메인 함수를 제일 먼저 어디에 있는지 찾고, 이 메인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컴파일 해가면서 메인 함수에서 요구하거나 원하는 작업들을 시행하기 때문에 메인 함수는 이제 int main은 하나만, 메인 함수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printf에 이제 hello the world를 우리가 타이핑을 했고, 그 다음에 return zero하고 세미콜론, 중괄호를 닫으면서 이제 메인 함수의 시작은 중괄호에서 중괄호 열어서 중괄호 닫는 데까지가 이제 메인 함수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는 리턴 값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없다고 해도 뭐 경고 정도 나오지 에러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경고들이 심각한 오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함수는 리턴 값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 메인 함수는 이제 정수형, 인트형으로 인테저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리턴 값이 제로, 그리고 여기 실제는 반환값이 없지만 리턴 값이 제로로 디폴트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헤더 파일을 이제 프로그램 내에 포함하기 위해서 샵을 쓰게 되죠. 샵 include를 쓰게 되는데, 샵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이제 전처리, 프리프로세서의 이제 지시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리프로세서라는 거는 보통 컴파일 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의 이제 정지 작업, 그러니까 어떤 헤더 파일이 들어가고 어떤 걸 세팅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되는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를 전부 다 이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헤더 파일에 그 함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샵 include는 이제 소스 안에 특정 파일을 현재 위치에 포함시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특정 파일은 이제 .h로 끝나는 이제 헤더 파일들이 됩니다. 그리고 전처리기 문장 끝에는 이제 세미콜론을 붙이면 안 되죠. 이거는 실행이 아니라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미콜론은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AFX 파일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AFX 파일 내부를 보면 이제 예전에 배웠던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파일들이 더 들어가 있는데, 결국 정리해서 얘기하면 결국 이제 입출력 함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헤더 파일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한 개 이상의 헤더 파일을 사용하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탠다드 afx.h 파일이 이제 포함됩니다. 그리고 헤더 파일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소스 파일의 시작 부분, 첫 번째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왜 그런가 하면 컴파일러는 제일 첫 번째 행부터 순차적으로 컴파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스탠다드 afx.헤더 파일이 나오기 전에 여기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함수에 대한 에러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탠다드 afx.h 파일은 제일 첫 줄에 이제 쓴다라고 꼭 그렇게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프로그램에서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하는 기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성된 코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이 이제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얘기하고, C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 액션을 한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지만,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죠. 결국 그렇지만 이제 수학적 함수와 같이 프로그램의 함수도 입력값이 주어지면 어떤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데서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이제 함수들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분간 몇 차시 동안은 이제 메인 함수만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는 이제 C 프로그램에서 이제 가장 처음 실행되는 부분이고, C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메인 함수가 있어야 되지만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죠. 메인 함수가 2개, 3개 있으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컴파일러가 어떤 것이 메인인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메인 함수는 한 개만, 그리고 컴파일러가 한 개의 메인 함수만 찾고 두 번째가 되면 컴파일러는 어떤 게 진짜 메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에러를 띄우게 되죠. 그래서 한 개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앞에 이제 형선언, 그러니까 리턴 값의 형선언은 인테저, 인트면 이제 인테저의 약자고, 이거는 이제 변수 타입에서 배우겠지만, 결국 인트형이면 인테저 타입인 거고, 그러면 정수라는 의미고, 이것은 뭔가 하면 리턴하는 값이 그러니까 정수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래갖고 보이드는 보통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인수를 써서 그 함수를 호출하면서 전달해 주게 되는데, 보통 보이드라고 하면 결국 비어있다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되는 인수가 없다, 그 정도. 그러니까 다른 함수를 배울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호출할 때 이제 함수가 전달하는 아규먼트, 그러니까 인수가 매개 변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기억하면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입력값이 없어도 그냥 동작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런 이제 인트나 보이드 같은 그런 용어들은 C 프로그램에서 C 컴파일러가 이것을 볼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함수명이나 변수명으로 쓸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예하고 또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 다음에 또 자세히 모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괄호가 있죠. 함수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중괄호. 이 중괄호를 열면 함수가 시작됐다라는 걸 의미하고, 중괄호를 닫으면 이 함수가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 중괄호와 중괄호 열기, 중괄호 닫기 사이에는 함체의 이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함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의 값을 계산하는 기능이 있다면 x제곱 플러스 1은 요 중괄호 사이에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명령문들을 하나의 이제 문장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소스 코드에 이제 한 줄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러한 문장들은 항상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되고요.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장이 함수 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바뀔 수가 있고, 문장을 이용해서 화면에 값을 출력할 수도 있고 값을 입력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들은 그러한 스테이트먼트, 문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이나 영어의 문장 끝에는 마침표를 찍지만, 소스 코드 문장 제일 끝에는 이제 세미콜론 찍어야 된다. 강조하고요. 별 2개. 그 다음에 함수 안의 문장은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차례차례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2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제 printf하고
리턴 제로하고, 리턴 제로는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에 있는 첫 번째 문장에서 시작하고 메인 함수에서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중괄호로 시작해서 문장으로 넘어가고 마지막 문장에서 중괄호 닫으면서 끝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printf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printf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AFX 파일에 들어가 있는 함수고요. 이 함수를 호출해서 이 함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제 문자열 스트링 같은 경우에 더블 코테이션, 그러니까 큰 따옴표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함수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한다 라는 얘기는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nclude 되어 있는 헤더 파일에 있는 함수를 사용한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 거고, printf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컴파일러 스탠다드 afx.헤더 파일에서 들어가 있는 함수로서 화면에 텍스트나 데이터 값들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여기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거는 이제 헤더 파일에 들어가 있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이제 더블 코테이션, 큰 따옴표 요 사이에 있는 그런 값을 그냥 출력하는,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을 하든 기능을 하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열들을 이제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블 코테이션 안에 있는 이제 문자열들, 물론 뭐 글자 한자 한자도 출력이 되죠. 문자열이 출력되면 캐릭터도 출력이 될 거니까. 그래서 더블 코테이션 안에 있는 문자들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리턴 제로 이제 세미콜론은 리턴은 이제 함수 작업이 끝나고 작업 결과를 이제 반환할 때 이제 사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제 이게 int 메인에 중괄호 닫고, 이게 이제 정수형이니까 정수형 제로를 이제 리턴하게 되죠. 그래서 리턴 제로 문장이 수행되면 이제 메인 함수는 끝나고 외부로 반환 리턴 값들이 이제 0이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보통 0 값은, 일반적으로 0의 값은 정상적으로 종료했음을 나타낸다. 이제 메인 함수에서 정상적으로 종료됐음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그러니까 펑션에 대해서 얘기하면, 수학에서의 함수의 의미와 이제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펑션의 의미는 명령어의 하나의 이제 종류가 되고, 이제 펑션이라고 뭐 함수라고 번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 함수에서는 이게 함수 이름이 되고 이제 매개 변수 xy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폰을 함수 이름, 그리고 x하고 y를 인수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얘기하면 되고, 특정 계산 처리에서 내가 어떤 값들을 만들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곱셈 연산을 하거나 연산을 할 때 어떤 값들을 함수한테 줄 필요가 있죠. a 더하기 b를 수행하는 함수라고 하면 a 값과 b 값을 줘야지 그 함수는 계산을 해서 어떤 리턴 값을 줄 테니까. 그래서 어떤 함수에 쓰이는 그런 값들을 호출해서 쓸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